안녕하세요. 경쟁력개발연구소 대표 이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갈등이 만연한 조직은 도태되거든요. 갈등이 만연한 조직은 망해가는 조직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찰을 담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죠. 누군가와의 갈등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갈등도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갈등이 만연한 조직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과 또는 매출에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대처를 못할 뿐이지, 분명한 것은 갈등이 만연한 조직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갈등이 왜 성과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성과를 만들려면 성과는 밖에 있잖아요. 고객과의 관계, 고객과의 신뢰, 고객으로부터의 가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성과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려면 외부의 에너지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갈등이 만연한 조직은 그 에너지를 내부에 집중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트러블. 그래서 시장의 경쟁자보다도 자기들끼리 경쟁하는데 열중하기 때문에 유형적으로나 또는 무형적으로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면, 갈등이나 불화가 내부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갈등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으면 되게 방해가 돼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어떤 고객으로부터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실행하고 성과를 만들고 싶은데 내부적으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면 질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들이 그걸 기꺼이 하겠냐라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되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또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방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갈등과 불화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사업을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요, 굉장히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되게 위험해 보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어려움이 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해결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또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갈등이나 불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거를 내가 얘기를 해도 될까 안 될까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듀얼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조직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무거워지고 그리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E.F.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들여다보면 왜 조직이 작을수록 성과를 잘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작은 조직은 갈등이 일어나서도 직접적이고 그리고 되게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되게 오해를 잘하고 그리고 그 오해를 통해서 그릇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갈등과 불화가 우리 조직에 있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여기서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조직의 생산성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9to6로 9시부터 6시까지 있지만 그 전에 했던 업무 생산성이랑 점점 차이가 나거나 줄어들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 서비스나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 불량률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했는데 그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컴플레인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 고객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갈등과 불화가 있다라고 하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기가 꺾인다. 자부심이 낮아지고 사업 목표에 몰두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조직원 간에 또는 상하 간에
조직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갈등과 피로가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을 높인다.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을 굳이 애써 하지 않은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그렇게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사실 머리를 써야 되고 되게 뭐랄까 뭔가 기민한 어떤 리액션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던 패턴대로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렇게 빨리빨리 개선이 되거나 뭔가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직 안에 갈등이나 불화가 존재할 수 있다. 그게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갈등과 불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갈등이 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보면요. 일반적인 관리자는 자기가 일하는 시간의 한 42% 정도를 갈등을 처리하는데 문제 해결을 하는데 써요. 그러니까 저도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누군가 이렇게 그 새로운 모를 영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디어도 되게 좋고 그리고 되게 열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고 뭔가 그 사람이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신사업팀의 리더로 앉히려고 하는데 기존에 자기가 굉장히 아꼈던 그리고 자기를 많이 도와줬던 기존의 그 중간 관리자가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서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최고 경영자는 솔직히 그냥 막 맡겨가지고 쭉 일을 진행하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건데 그러한 내부적인 갈등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그리고 그걸 심지어는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저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사이에서 제가 어떤 절충적인 역할,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부분들을 대처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거의 42%라면 자기가 하는 일의 절반 가까이 되는 시간을 고객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부 관리자들과의 관계나 또는 그 갈등을 처리하는데 그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온전히 고객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직을 하는 사람의 한 85%가 이직을 결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직 내 갈등을 꼽아요. 갈등이 되게 불편하고 갈등이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정신적 피로의 한 75%가 정신적 갈등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75% 정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조직 진단을 이렇게 해보면요. 정말로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만 요인이 되게 많아요. 뭐 맥킨지의 세븐S를 조직 진단을 위해서 조직 진단 툴로 이렇게 설문을 리서치를 쭉 해봐도요. 거기에 보면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내부 갈등에 대한 조직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거를 저 같은 경우도 발견을 하거든요. 경영자가 그렇다면 이런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경영자는 직원들이 화합해서 서로 협력적으로 그 다음에 되게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실질적으로는 경영자가 해야 될 역할이죠. 조직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지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믿기가 어려운지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약속한 것을 지킨다 안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죠. 그리고 지조가 있는지 또는 악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방법이 내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경영자가 갖추어야 될 능력은 타인을 평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성공에 있어서 되게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사에 관련된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으면 그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돈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건 되게 기본적인 것이고, 경영자가 성공을 하려면 돈에 대한 것은 되게 기본적인 것이고,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계속 성공해야 되잖아요.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계속 성공하려면 이런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차분하게 영상으로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